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자님의 기자회견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윤석열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우리 언론 관계자, 우리 기자 여러분,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 경선 결과에 대한 당선 소감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에 하여튼 여러분께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또 민심의 그 목소리를 저와 우리 당에게 잘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잘못할 때는 아주 호되게 좀 비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시작하시죠. 네, 다음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TV조선 이태희 기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부탁드립니다. 네, 후보님 선출 축하드립니다. TV조선 이태희 기자입니다. 네. 이제 당 선대위 구성에 또 나서셔야 할 텐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는데요. 영입 의사 있으신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. 뭐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유익한 조언도 해주시고 이래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선대위 구성은 좀 더 좀 여러분들하고 좀 우리 또 당 관계자하고도 좀 깊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? 네. 가운데 계신 네. 하십시오. 마이크 저쪽에 부탁드립니다. 앞줄부터 가겠습니다. 네, 한국경제신문 성상훈 기자입니다. 일단 최종 후보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. 근데 이 결과를 보면 먼저 당원 투표에서는 20% 포인트 이상 승리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10% 포인트 홍 후보에 비해 뒤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, 두 번째로 특히 이 2030, 40 세대의 표심이 좀 이제 극복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이들의 표심을 앞으로 좀 어떻게 잡을 생각이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청년 세대의 그 지지는 우리 홍 후보님께서 많이 받으셨으니까 어찌됐든 어떤 후보이든지 간에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걸 계속 또 더 유지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후보로 선출된 것뿐이지 이 정권 교체와 대선은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모두 우리 당 모두가 함께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두 번째 줄에서 네, 가운데부터. 네, 경북일보 이기동 기자입니다. 먼저 정권 교체 주자로 확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. 정치 신인으로서 이제 4개월 7일입니까 오늘이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시면서 정치권에 대한 좀 높은 장벽 이런 것도 좀 경험하셨을 텐데요. 이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점하고 그다음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제가 정치 신인이지만 우리 당에 또 이제 소위 정치 원로들 이런 많은 분들이 참 크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신인이라고 하고 또 이 정치 그 여의도와 이 정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고 해도 라이트를 켜고 잘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
조속한 입당을 결정해서 입당한 것이 제가 참 지금 생각해도 그게 아주 잘한 결정이 아니었나.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에 들어가서 당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 역시 당의 민주화를 통해서 국가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그 정치 시작할 때 좀 바깥에 오래 있으라고 권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이 당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것이 제가 아주 후회 없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, 다음 분 가운데.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게 있습니까? 여기는? 가슴 좀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가슴 좀 아팠던 뭐 그런 부분은 말씀이 글쎄 없으시네요. 뭐 제가 좀 국민들께 왜 저런 소리를 하냐 하는 그런 좀 비판이나 이런 거에 봉착을 했을 때 참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과 또 그것이 표현돼서 국민들께 그 들릴 때 그 받아들이는 그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과정들이 좀 어려운 과정이었고 하여튼 막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소속하고 성함 말씀. 예, 후보님 선출 축하드리고요. 뉴시스 김승민이라고 합니다. 그 대선이 이제 양당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할 거면 후보 의지로 후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조금은 부정적인 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. 후보님 어떻게 안철수 대표와의 접촉을 하실 생각이신지 하고 좀 추가적으로 김동연 부총리도 이제 제3지대에서 잠재력을 좀 보여주시고 계신데 접촉할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무도한 정권의 연장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같은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야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뭐 지금 당장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네. 네, 세 번째 줄 기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? 세 번째 줄. 네, CBS. 네, CBS 황영찬입니다. 네. 예, 축하드립니다. 네. 일단 그 선출되셨는데 가장 첫 번째 일정으로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. 또 광주 찾아가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지금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20대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 약간 후보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후보님은 그 이유와 어떻게 개선하면서 본선에서 어떻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많은 거를 물어보셨는데 좋습니다. 지금 아마 곧 그 국민 캠프에서 아직 뭐 선대위 전체 우리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으니까 당분간 우리 국민 캠프에서 그 광주 방문 일정하고 또 시작하면서 할 일정들을 곧 아마 우리 기자 여러분께 발표를 할 건데요. 일단은 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그 어려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뵙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광주 방문 계획은 지금 또 광주에 계신 우리 당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아마 곧 그 일정을 발표할 겁니다. 네. 그리고 한 1박 2일 정도로 당일날 갔다 오지는 않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네,
네 번째 줄 계시는 분, 네, MBC. 네, MBC 이기주 기자입니다. 후보님 먼저 선출 축하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이제 본선에서 이제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뭐 당장 장모 또 사모님 관련 수사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본선에서는 또 공세도 강화될 거로 보입니다. 어떻게 풀어 나가고 대응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글쎄 워낙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제가 뭐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지금까지 뭐 가족에 대한 거 지금 1년 6개월을 했는데 뭐 이런 그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이런 선거 개입을 계속 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저쪽에 계신 기자분 중에 한 분, 네, 저 끝에 계신 소속과 성함 부탁드립니다. 네, 후보님 안녕하세요. 뉴데일리 이도영이라고 합니다. 후보 선출 축하드립니다. 맞습니다. 이번 대선에서 좀 뽑을 사람이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그런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후보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또 향후 비호감도를 업힐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글쎄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간에 저는 늘 진정성을 가지고 또 단단하고 정직한 공약으로서 국민들을 대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공학적 접근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네. 조선비즈. 조선비제 양범수입니다. 후보님 선출 축하드립니다. 네. 그 민주당 경선과는 다르게 좀 경선 후보들이 좀 승복을 빠르게 해주셨는데 이것들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좀 원팀을 만들기 위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실 생각이신지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경선 토론을 TV로 시청하시면은 굉장히 격렬하게 또 어떨 때는 뭐 좀 그 감정적인 문제까지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토론 과정에서도 후보들끼리 또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나 다 서로 가까운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. 뭐 저는 당연히 저는 이제 바깥에서 제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또 이 세 분의 후보님들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또 끝까지 오신 이 세 분은 또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그 원팀을 이뤄서 저는 반드시 정권 교체하는데 어떤 단결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네, 시간 관계상 네. 딱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 앞에 계신 여성 기자분. 네, 안녕하세요. 뉴스핌 이지일 기자라고 합니다. 후보님 먼저 선출 축하드리고요. 그 앞서 홍준표 후보께서 당을 위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이걸 두고 대선 원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홍 후보님께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만약에 홍 후보께서 이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원팀을 향한 전략 궁금합니다.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홍 후보님 또 우리 유승민 후보님 원희룡 후보님 또 다른 후보님들을 빨리 만나 뵙겠습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될지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. 네. 네, 마지막 한 분이십니다. 네, 뒤에서 높이 손 들고 계시는. 네, 안녕하세요.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입니다. 먼저 축하드립니다. 지난 토론에서 후회되는 발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. 지금 최종 후보로 당선된 지금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저는 뭐 정치인이 또는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공인이 말을 한번 한 이상 그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말씀인데요. 또 뭐 제가
뭐라고 그럴까,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했기 때문에 후회된다면 후회되는 게 뭐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만은 후회하기보다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또 제가 질책받은 걸 질책받고 이렇게 책임을 져 나가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